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급등,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가 그래서 급등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잠시 후에 급등 출발 예정입니다. 미국이 어제 급등 폭등했던 이유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때문이었죠. 근데 제 생각에 이 파월 의장은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 파월 의장은 생각이 똑같은데, 옛날하고 똑같은데, 근데 제 생각엔 시장이 받아들이기를 비둘기파적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연설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파월 의장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거야라고 하던 기대치가 있죠. 근데 그 기대치보다 조금 순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파월 의장이 아마 제법 그래도 강하게 긴축 기조, 긴축에 관련된 강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거다. 시장에 별로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저처럼 전부 다 파월 의장이 강한 이야기, 시장에 뭔가 매운맛을 이야기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약한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급등했다. 이런 식으로도 하여튼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생각이나 연준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뭐 딱히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딱히 바뀐 게 없다. 어젯밤에 딱히 바뀐 건 없는데 일단 시장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만 좋아졌다. 심리만. 지금 시장이 이제 한 보시면 11월 초부터 해서 한 달째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한 달 동안 올랐던 내용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12월 달 FOMC에서 금리를 50bp만 올려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혹은 뭐 인플레가 피크를 쳤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어젯밤에 급등을 했는데 그런 재료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올렸던 재료들에서 딱히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옛날의 재료를 갖고 또 써먹은 겁니다. 한 달 동안 써먹은 재료를 또 써먹었어요. 일단 그래서 어떤 재료의 신선함 이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뭐 다른 것도 이 와중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어제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파월 의장 연설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불안했단 말이죠. 한 2, 3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하락하고 S&P가 하락하면서 야 이거 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야? 다시 시장이 꼬라박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불안감이 확 환호로 바뀌면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좋아졌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좋아진 거에는 뭐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서 최근에 뭐 시위가 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전염병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중국 당국에서 보면 중국 방역 당국에서 실제로 뭐 이러이러한 약간 좀 정책의 변화 이런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편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 완화, 또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이런 기대감들이, 이런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이미 한 달간 올랐는데 옛날부터 이미 다 써먹었던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에서 바뀐 건 없고요. 네, 뭐 어쨌든 아침에 했던 이야기 또 똑같이 할 건데요. 조금 더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런 관점으로도 하여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달간 올랐지 않습니까? 시장이 한 달간 오르고 어제 막 S&P가 5% 오르고, 아니 어제 S&P가 한 3% 오르고 나스닥이 4% 오르고 그랬는데, 아침에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달 오르고 어젯밤에 3% 4%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나스닥인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은 잘 해왔는데요. 진짜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으면은 지금까지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나 힘이 남았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남았고,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지난 한 달간 많이 올랐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그 어떤 그죠? 그런 사실에 우리가 너무 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건 좋은데요. 앞으로 잘해야지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추세가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고점과 고점이 내려오는 이런 선을 돌파 한 착해서 이 위쪽으로 넘어가야지 추세를 전환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달간 올랐다.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올린 걸 보시고 뭐 많은 분들이 좀 뭐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영상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만 제 영상을 활용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재료만 제공해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그 재료들을 하나씩 재료를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잘 요리를 하셔서 스스로 그 요리를 만들어서 직접 입에 떠 넣으셔야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걸로 그냥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아무리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제 영상만 보고 넘기면은 제 영상 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슴 아프지만 손실이 누적되는 걸 끊어내는 그 스스로의 뭔가 행동,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의 행동, 또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내리기까지 나의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저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 부가적인 재료에 불과한 거고요. 중요한 건 투자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거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오늘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아시아 증시 그래서 뭐 많이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아침에 다들 갭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하루 종일 이 갭 상승, 그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상승률을 유지하는 거는 좀 다소 버거워했다. 대부분 다들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일본 1% 올랐지만, 대충 1% 올랐지만 이 보시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거. 얘도 이제 쌍고점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지금 뭐 일본이고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간에 전반적으로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CPI를 보고 시장이 한번 폭등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폭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이제 잘 하고 그런 걸 잘 소화를 해야 이제 다음 레벨로 앞으로, 그래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소화를 잘해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잘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튼 오늘 보여지는 이런 과정들은 그런 거를 잘 소화하는 모습은 일단 아니긴 해요. 이 갭상승 출발해 갖고 일단 음봉으로 일단 뭐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딘가 일단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그래서 뭐 박스권 안에 있다. 솔직히 뭐 지금 일본 증시는 박스권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박스권 상단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을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답답하게 박스권 아니다, 일본 증시. 이 정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지도 갭상승 출발했는데 상승률을 유지시키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위에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이미 어제 미국에서 파월의장 연설한 걸 보고 이미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막상 중요한 자리, 여기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자리들 싸움을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래쪽으로 갈 거면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안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점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뭐가 결정된 게 없다. 아직까지 뭔가 이렇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좀 바빠서 유럽 증시도 못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유럽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파월의장 연설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 독일장 같은 경우는 파월의장 연설이 지금 이 증시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뭐 일단은 독일 증시도 더 달리려고 하면은 결국 위에 있는 저항을 어딘가에 넘어가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독일 증시도 아마 오늘 아시아 증시와 아마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미국 증시가 올랐던 것 때문에 일단 갭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독일 증시가 1% 가까이 갭상승 출발하긴 할 건데, 1% 가까이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이 상승폭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딘가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기적인 피로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독일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강했단 말이죠. 이번에 가장 셌어요. 이번 반등이 심지어 그 사실상 이제 10월부터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해서 2달 가까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은 한 달 올라오는데 유럽은 2달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번에 폭등했었고, 폭등에 대한 피로감도 제대로 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젯밤에 이제 호재 같지도 않은 아무튼 호재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 그로 인해서 일단 급등 출발 예정이긴 한데 이게 이제 글쎄요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또 급등하라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확 방향이 꺾여버릴 수도 있는 여전히 그런 위기에 와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자리들 지금 여전히 피곤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두 달째 올랐다. 두 달째 올랐는데 급등까지 했는데 급등에 대한 조정도 없이 지금 또 이러고 있다.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보면은 딱히 뭐 해결된 건 없다. 유럽의 CPI, 뭐 유럽의 물가 완전 잡혔냐? 뭐 유럽의 성장이 좋긴 하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뚜렷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두 달 동안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상방 추종하기도 뭐하고 아래쪽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급등하면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에너지를 자극할지도 모르죠, 그죠? 이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세계적인 이야기들 뭐 전반적으로 좀 해봤고요. 오늘 밤에도 하여튼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11월 말, 12월 초 이렇다 보니까 월말 월초다 보니까 중요한 이벤트들,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방금 독일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보시면 뭐 독일의 소매 판매가 또 다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등 그죠? 뭔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런 상황에서 오르는 게 맞냐 의심을 해보는 뭐 그런 분위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 유럽 것들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유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전부 다 묻힐 거예요. 뭐 유럽에서 어떤 지표들이 나오나 그 제조업 PM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 거 싹 다 묻히고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은 이거만 아마 부각이 될 겁니다.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만 아마 네, 요거만 아마 언론에서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뭐 물가지표 뭐 예상치 상회로 어떻게 됐고 뭐 물가지표 예상치 하회로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게 아마 아침 타이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된다. 요게 저녁 9시 반인가 아마 한국 시간으로 그때 발표 예정이겠죠. 그죠? 요거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하는 그 물가 지표니까 뭐 CPI 7.7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여튼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지난 미국 증시 한 달간 오르고 유럽 증시 두 달간 올랐기 때문에 두 달간 한 달간 오르면서 이미 어느 정도 물가가 꺾일 거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실제로 반응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물가지표 확인했는데 이 물가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네, 그러면 정말 패닉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파월 의장이 어제 뭐 좋은 이야기 했다고 싱글벙글해서 올랐는데 물가지표 예상치 상회하면은 인플레 피크 가능성 이런 거 싹 입 닫고 없어지겠죠. 네, 그런 소리 없어지면은 그대로 어제 상승폭 전부 되돌릴 수도 있고 분위기 급속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해봐야 될 겁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사실 그나마 시장이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한들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간 한 달간 올라서 선반영돼 있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쎄요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완전 뭐 투기적인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중요하다 이걸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죠? 뭐 일본, 중국과 같이 갭상승했는데 그 상승폭이 부담스러우니까 장중에 좀 많이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좀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쌍고점 가능성 일단 뭐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 오늘 어딘가 저항을 확인한 거지 이게 당장 꺾인다는 그런 음봉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5일선을 깬 것도 아니고요. 상승 마감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야,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뭐 오늘 하락 마감 하긴 했지만 아직 강하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59만원 못 넘었으니까 아래쪽으로 패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이닉스 이런 것도 뭐 전부 다 되돌렸네요. 그죠? 이렇게 장대 음봉에 하락 마감 정도는 해주면은 야 그래도 좀 매도세가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 삼성전자 이런 건 뭐 상승이죠. 음봉이라도 상승이죠. 이런 거는 아무튼 뭐 여전히 그래도 강하구나 이렇게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뭐 코스피도 얼추 얘기한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여전히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하다고요.
야, 뭐 물론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야, 그래도 저기에 어떤 저항이 있긴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인식은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저 저항 돌파한 척 할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아직까지는요. 5일선 깬 것도 아니고 심지어 코스피 1% 상승했는데 무슨 이게 강력한 매도세예요, 그죠? 그냥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거다. 이 정도로만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강하다로 볼 수 있어요. 물론 325란 자리가 선물 325란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쌍고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쌍고점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근데 지금 일단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일단 그냥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충분히 타이밍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일도 이제 325를 넘지 못하고 내일도 이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325의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지어 뭐 이제 뭐 그래서 하락 마감까지 한다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한 게 된 거고 그러면 또다시 방향 전환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야, 저 정도 뭐 이제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 너무 시장이 욕심이 찼네. 이제 방향 전환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위험을 한번 크게 감수해 봐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여러분들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뿐인 거죠.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시장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 나는 위험 감수 성향이 있고 나는 뭔가 간땡이가 크고 나는 뭐 꼭 해봐야겠다. 간절하신 분들은 진짜 위험 크게 감수해 보실 분들은 오늘 같은 거 보고 오늘 나온 이런 음봉을 보고 한번 들이대 볼 수는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건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증시가 꺾이려고 하면은 최소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꼭꼭 보여줍니다. 예. 그런 모습들 보여주니까 이런 자리들처럼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하니까요.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면은 된다.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루 먼저 사나 하루 늦게 사나 사실 그다지 인생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쨌든 인생에 뭐 큰 변화를 주는 거는 12월 초쯤 뭘 했다. 아니면 뭐 12월 중순에 뭘 했다. 12월 말에 뭘 했다. 이 정도가 인생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오늘 뭐를 샀어야 되는데 뭐 오늘 안 사갖고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건 아니니까 조금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심증만 있죠. 심증만. 야, 봐라, 이거 콜옵션을 오늘도 개인들이 또 좋다고 또 달라붙었댄다. 이 조만간 꺾이는 신호다라고 하면서 심증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심증들은 많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없는 아직까지 심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요. 다만 이제 그런 심증에 베팅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험 관리 철저히 잘 하시고 어느 정도 본인의 그저 어떤 뭐 굳은 뭐 결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만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저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심증에 따른 베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초고위험이다라는 거. 다만 이제 큰 꿈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하여튼 다양한 측면의 생각들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은 잘 오르고 있다. 좀 더 기다려 보자. 아직 강력한 매도세 등장한 거 아니니까 시간 잘 보내고 고점 잡을 하지 말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뭐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고요. 내일 뭐 미국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한 달간 오른 미국 증시, 두 달간 오른 독일 증시, 또 그리고 어떤 뭐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뭐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증시들이 이런 피로감이 지금 쌓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꺾여버릴 그런 가능성도 어쨌든 충분히 있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그리고 하락 추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인데 여기에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너무 좀 힘을 많이 쓰면서 올라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만 너무 잘해온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하여튼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 때다. 뭐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그 CNN 심리지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하락 추세인데요, 그죠?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까지만 좀 보고 마칠게요. 변동성 지수 보시면 일단 오늘 뭐 양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양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도치형 나왔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치형 모습.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거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충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도치 형봉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시가와 종가가 비슷할 만큼 그만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17.5라는 자리를 놓고 그 V코스피라는 변동성 지수가 치열하게 안 죽으려고 여기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래에서 받아주는 매수세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풋옵션의 양봉도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물론 이게 양봉 나타났다고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약한 뭔가 약한 턱이 하나 있긴 있구나, 이 정도의 의미이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일단 불씨는 있는 겁니다. 이 불씨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풋옵션의 이 불씨, 변동성 지수의 이 불씨, 이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이 뭐 물론 미국은 좀 모양이 좀 다르긴 달라요. 미국은 좀 모양이 좀 다르긴 다른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제 최근에 낙폭과대, 어제 폭락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어쨌든 어떤 계속 얘가 편안하게 아래쪽으로만 죽는다고 보기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빅스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맨날 하던 이야기니까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얼추 뭐 다이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